안녕하십니까, 직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작가님의 블로그 2부 후기를 다 읽어보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20가지 추려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이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이랭커 등장은 일반인들에겐 하나의 재앙 수준이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하이랭커가 등장하면 경고하기도 한다. 만약 하이랭커가 나타나 난리를 치면 그 층을 지배하는 하이랭커가 등장해 상대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엘리엇의 등장이 예견되어 있었네요. 두 번째, 페드로의 옵저버는 원래대로라면 페드로 능력으론 사용이 불가능한 결점 병기라고 한다. 탐색용이나 전투용이나 능력이 꽤 출중한데 사용자가 시원찮았다. 카라카 정도가 사용했다면 유리도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호아킨과 밤을 보고. 둘도 어쩌면 하이랭커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선별인원들이기 때문에 미래 탑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일전일지도 라고 하셨다. 밤은 유한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퍼그에서 배운 기술보다 러브의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진성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이 살인을 목적으로 한 권법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작가님은 영혼의 힘을 빼앗겨 밤에게 진 호아퀸의 스토리에 이런 코멘트를 하셨다.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된다는 것은 하나하나가 모두 숭고한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고 당연시하는 지배자는 결국 그들의 힘으로 무너진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 로엔과 다니엘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극한 상황에서 희생당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희생하느냐의 두 희생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곱 번째, 밤이 호아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분신이 알벨다, 호아킨의 동생 플러스 원원들이기 때문이다. 알벨다가 아리에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아리의 가문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의 밤이 아무리 복사를 잘해도 아리에의 검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벨다 영혼인 거 이제 알았네요. 여덟 번째, 대부분의 10가문의 자제들은 선별되기 전까지 부유성 안에서 생활한다. 선별되지 못하는 경우 중간 지역에 정착하거나 부유성에서 가문의 일을 돕지만 랭커나 선별인원이 되어 돌아온 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모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아홉 번째, 재단의 경우 중간 지역의 주민들이 그 층의 지배자를 위해 만드는 편이다.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아리에의 중심 재단은 이번 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편이다. 아리에 가문에 관해선 쿤과 동일하게 나중에 한 번 더 크게 다룰 예정이라고 기대해달라고 하셨다. 열 번째, 유리의 경우 현재 탑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공주 중에 한 명이다. 원래 유리 나이대가 제일 잘 나간다. 자아드가에 떠오르는 실세 같은 느낌이다. 하이랭커들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속세에 별 관심이 없다. 공주님들 덕에 이와는 라이벌이 자꾸 느는 느낌이지만 예쁘니까 괜찮다고 한다. 11번째, 가시의 경우 라일도 비선별인원이라 이론적으로 얻을 수는 있다. 12번째, 작품 내 길잡이란 인간 내비 같은 느낌이라 경로와 결과에 대한 최선의 수를 찾거나 그로 인한 가능성 높은 추측은 가능해도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건 막상 그 길 앞에 다다라서 가능하다. 결국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예측해낸다 해서 그걸 피할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루 뒤, 1시간 뒤에 회피에 대한 제시는 좀 더 구체적이다. 13번째, 라는 드래곤볼 마인부전 손오천이 모델이 된 캐릭터다. 닮은 건 짧은 팔, 다리다. 14번째, 사실 호아퀸전은 승부로 이기기보단 호아퀸이 자멸한 점이 크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배제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 1대1에서 아직 밤은 호아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15번째, 사실 처음엔 쿤 가문 전체가 전기 계열의 공격을 사용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폐기시켰다. 이유는 쿤의 캐릭터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번째, D급 3강은 D급에서 가장 강한 3강의 의미보다 현재 D급 각 구역에서 가장 유명한 강자 3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D급 중 강하다 싶은 선별 인원들은 계속해서 C급으로 넘어가고 있다. 17번째, 밤의 내부에 있는 악마 같은 존재는 밤이 탑을 여행하며 조금씩 밖의 것들과 섞여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싶어 등장한 존재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정상으로는 가시가 동조되면서 생긴 존재다. 워낙 밤이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을 일으킬 존재가 필요했다. 밤이 눈앞에 이상을 쫓는다면 이 존재는 좀 더 냉혹하게 현실과 밤의 힘에 대해 말한다. 밤의 능력은 흡수나 통합이라는 면에서 호아퀸과 비슷해 보이지만 밤에게 어떤 희생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오히려 더 제왕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다. 18번째, 엔도르시 봉봉 조합은 선별인원 수준에선 거의 사기급이다. 광견이 가져간 블러드 타마라와 박빙일 정도로 사용자와 상성이 좋다. 19번째, 쿤과 하츠 같은 미묘한 라이벌을 작가님은 좋아하는데 신체 능력은 쿤이 우위고 하츠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라며 말을 흐리셨다.
포지션상 탐색꾼이 등대지기보다 근접 전투에서 유리하다. 고로 실력차를 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하츠는 공격이, 쿤은 방어가 유리하다. 쿤이 등대지기가 아닌 포지션을 단련시킨다면 지금보다 강해질지도 모르겠다. 20번째, 라크는 스펙을 넘어서는 뭔가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생의 파워랄까? 이라고 하셨음. 아무튼 라크의 성장도 여러모로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제발.